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리학 6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고사를 보고 있는데 수시고사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시험하고 연관된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저번 시험 문제가 조율할 때 조율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게 왜 답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나중에 왔어요. 이거 같이 이거를 보고 짚고 갈게요. 문제를 봤더니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풀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가 봐요. 적혈구 조율 하는 거 봅시다. 적혈구 조율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가 RBC가 부족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 부족한 것을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이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을 해야 하니까, 조직에. 그래야 세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해당하면 적혈구 조율을 합니다. 첫 번째가 low blood volume, 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지속적인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혈액 안에 1ml, 1ml, 1ml 안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산소를 보충할 방법으로 적혈구를 만들어서 이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네미아라고 부르는 빈혈. 빈혈은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리면서 각가지 성분이 부족해서 적혈구가 만들어졌을 적혈구 부족인 빈혈이 됐을 때 얘가 어떤 원인으로 빈혈이 됐느냐에 따라서 각각 요인별로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적혈구의 모양에 따라서 대구성 빈혈, 소구성 빈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이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든지 간에 RBC의 모양이 찌그러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대구성 빈혈, 소구성 빈혈로 나눠서 아마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절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RBC 같은 경우는 120일을 살고 비장에서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된 RBC가 제대로 생산이 돼야 부족한 양을 보충을 할 텐데, 원재료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항암 치료받아요. 이런 환자들. 화학요법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렇게 독성 물질들이죠. 우리 혈관 안에 돌게 되는 화학요법, 종양 치료를 하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이 약제들은 이 셀이 종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약제들을 만들 때 뭘 타겟으로 하냐면 분열이 빠른 거, 그 다음에 분열이 빠를 때는 이번에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문제가 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 셀 멤브레인 바깥쪽에 약물이 붙는 자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유전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약물이 통과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독성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이럴 때는 빈혈이 절대적으로 이제 빈혈이 되거나, 이 빈혈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연결되는 얘기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블러드 플로어가 푸어할 때,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피가 4에서 5리터가 전체 몸을 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분당 60에서 80회 사이에는 그러니까 분당 60회에서 80회 우리 온 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한 혈관에 피가 멈춰 있다, 흐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직의 산소 공급을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조직의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풀머너리 디지즈,
풀머너리는 호흡기라 그랬어요. 호흡기에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이랑 피의 양은 정상적인데 사실 산소는 폐에 차서 있는 공기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에 산소가 제대로 차지를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적혈구 조율이 시작이 되고 여기 보면 디스옥시지네이션, 그러니까 그 조직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신장의 엘리트로포이에틴이 자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톰셀을 자극하게 되고 이게 프로일리스트로브라스트로 바뀌었다가 RBC로 분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답이 그때 여러분들이 왜 신장질환일 때는 적혈구 조율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신장이 질병이 났다 그러면 엘리트로포이에틴은 사구체 인근에 있는 조직에서 분비가 돼요. 근데 명확하게 여기라고 짚을 수 없어요. 우리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로만 세포들에서 이렇게 뿜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1리트로포이에틴을 생산하고 얘는 1리트로포이에틴을 생산 안 해. 같은 사구체지만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 1리트로포이에틴을 생산하는 세포 얘기할 때 사구체 인근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구체에 염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포가 지금 질병 상황에 있는데 지가 생산해야 되는 1리트로포이에틴 잘 만드느냐? 잘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주문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자극이 돼서 골수에 가서 야 스톰셀 더 이거 분화시켜 이거를 해야 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골수도 멀쩡하고 재료들도 많은데 이를 정작 RBC로 못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일 때는 적혈구 조율이 잘 안 된다가 답이었어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풀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심장 하다 말았다 그지? 이제 심장 마저 합시다. 자, 저번에 심장 판막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승모판이 왜 승모판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올팜이라고 부르는 세미룰라발브는 폐동맥 판막이랑 대동맥 판막을 우리가 반올판 달의 엉덩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반올판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추석 다 돼가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녁에 이거 우리 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녁에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혹은 친구들하고 카톡만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살아온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녁에 오늘 저녁에는 필히 여러분들 밤에 산책하면서 달을 한번 봐주세요. 엄마랑 둘이 손잡고 산책하면서 달을 이렇게 보면 달이 굉장히 밝고 예쁘게 떴을 거예요. 추석날 완전히 대보름이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뜨는 달이니까 달도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좋은 노래를 불러도 되고 그런 힐링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허할 거야. 그죠? 자, 간상동맥을 그때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간상동맥은 심장을 먹여주는 혈관, 이거 보고 간상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상동맥을 코로나리 아터리라 부르죠. 이 코로나리 아터리는 대동맥궁, 즉 자심실에서 혈액이 박출돼서 나가는 이 혈관에서 대혈관에서 바로 분지돼서 심장 위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왜냐하면 심장을 일을 잘 시켜야 피를 잘 공급할 거니까, 조직에다가 산소를 잘 공급할 거니까. 그러려면 제일 신선한 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맥궁 바로 나가는 요 자리에가 코로나리 아터리가 내려갑니다. 이 코로나리 아터리가 3개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오는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left anterior descending, 전 앞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전 하행가지 하나. 그 다음에 left circumflex라 그래서 circum이란 말은 둥글게 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circumflex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혈관, 그래서 돌 해자 써서 해선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왼쪽은 2개, 오른쪽은 1개. 그런데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교수님 분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작은 혈관들이 분화돼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리 아터리는 심근의 혈액,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혔다 그러면 죽기 직전입니다. 큰 문제예요. 자, 간상동맥의 혈류량을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일수록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한다. 즉 여기 심장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든지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이라든지 또 세포가 일을 하니까 요거 수소이온, 산이죠. 이런 거, CO2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내버려져요.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 혈관이 더 이완이 되면서 혈액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이 더 공급된다, 혈관 확장이 된다는 의미가 혈류량을 더 공급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이 다른데 아터리들은 혈액 공급을 받을 때 심장 자심실의 수축기에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장이 요 심방 심실이 있을 때 심방 짜고 심실 짜잖아요. 여러분들 심장 소리 들어보면 쿵쿵 안 뛰죠? 자세히 들어보면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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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립니다. 이 쿠궁은 판막 닿는 소리예요. 판막이 심방 쪽에서 우리 AV 노드, 에이트리움 벤트리큘라, 죄송해요.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큘로 내려가는 발부, AV 발부에서 요것들이 닫히는 소리, 쿠궁, 심실 짤 때는 대동맥 판막이랑 폐동맥 판막이 꽉 닫히는 소리 크게 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심장을 들어보면 쿵쿵 안 뛰고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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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뜹니다. 그럴 때 요거가 그러면 심장에 코로나리 아터리가 혈액 받는 그 순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심장이 피를 공급을 받아 일을 할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축기에 다른 모든 기관은 심장 자심실의 수축기에 혈액 공급을 받지만 심장만큼은 이항기 때 혈액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꽉 쥐어짜고 있는 심장 위쪽에 혈관이 붙어 있으니까 지가 수축 안 하고 싶어도 심장이 꽉 조여들면 이 혈관 바깥쪽에 붙어 있는 애도 같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이항기 때 여기에 심장이 풀리면서 이완이 되면서 커지면서 여기 혈액 공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혈압이라고 부르는, 이제 여러분들 병원 가면 120에 80이에요. 수축기압하고 이항기압이에요. 그러면 수축기보다 이항기가 심장의 입장에서는 이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항기 압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코로나리 아터리에 피 공급을 잘 못한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연결해서 다시 할게요. 잠깐 쉬었어요. 자, 네 번째 봤더니 간성동맥 질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로나리 아터리에 생기는 질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협심증, 엔자이나 팩토리스. 엔자이나 팩토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뒤에 그림판 내놨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엔자이나 팩토리스 같은 경우는 자, 혈관, 코로나리 아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얘들이 우리 콜레스테롤 침착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바깥에 추운 데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꽉 조여옵니다. 혈관들이 이런 식으로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겠죠. 얘들이 수축하면서. 게다가 얘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서 여기로 꽉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이제 협심증으로 시작했다가도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에 스파즘,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내면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엔자이나 팩토리스입니다. 자, 두 번째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아까쯤에 코로나리 아터리가 혈류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 콜레스테롤 있는 자리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떤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는데 여기 콜레스테롤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수축이 와서 여기가 혈액 공급이 전혀 조직이 안 돼 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 혈관 밑으로 혈액 공급을 받고 있던 심 근육들이 피 공급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서 죽어나갑니다. 이게 심근경색, 마이오란 말은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오카디악 임팍션이란 말은 경색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심근경색 말고 또 있느냐? 뇌경색도 있어요. 그래서 세레브라 임팍션 그러면 뇌경색을 얘기합니다. 자, 우려성 심부전 처리할 때 컨제스티브 하트 펠류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자, 어떤 환자가 혈액 흐름이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새로 할까? 혈액 흐름이 완전 나빠져가지고 피가 그냥 이런 식으로 흐름이 수도꼭지 틀었을 때 확 지나가는 처럼 이렇게 혈액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뭐 심실이 박출을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얘가 그냥 피가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돌기만 하고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심장 바깥쪽에 피는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요 이제 다른 동맥계는 피 공급을 못 받게 되죠. 이런 거 보고 우려성 심부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자심실이 비대하다든지 폐동맥 증가가 된다든지 폐에 물이 찬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심장 율동성 봅시다. 심장은 여러분들 귀를 대고 친구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재밌죠. 이 심장이 쿠궁쿠궁쿠궁쿠궁 하면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거 많이 해요. 우리 애기 그 심장 소리 듣는 거. 엄마들 그게 되게 좋아한다. 여러분들 애기 때 엄마들 그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가 심장이 쿠궁쿠궁쿠궁쿠궁 주기적으로 뛰죠. 이거 보고 율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 심방과 심실이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 이거 보고 우리가 율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동성에 따라서 혈액 박출이 잘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러려면 진짜 중요한 조건들이 생기네요. 요 자심실, 무심실 이런 애들이 수축을 한꺼번에 해야 큰 힘으로 압력이 꾹 생겨가지고 저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흐름이 좋은 상태로 쭉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심방과 심실이 이게 한 통이다. 그러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박출하는데 또 수축하는데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정기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심장 짤 때 심장은 쿠궁쿠궁쿠궁쿠궁 뛴답니다. 무슨 말이냐? 요 심방이 사실은요, 이제 심장 수술할 때 보면 심방이 심실 위에 베레모처럼 얹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얘 짜고 그 다음에 밑에를 꽉 짜요.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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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우심방만 짜겠어? 차심방도 짜야지. 같이 심방 짜고 심실 짜고 심방 짜고 심실 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줘서 피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여러분들 전기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네. 그러면 그냥 심장 그렇게 생긴 것만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장은 되게 웃겨요.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 진짜 많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모양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질병이 생기거든. 그러면 제대로 박출이 잘 안 되겠다. 그래서 모양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가 정상적으로 SA 노드, AVM 노드, 히스 번들, 프로키냐 섬유까지 연결돼서 매번 잘 전기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들이 이거에 따라서 수축할 거니까. 또 근육이 정기적인 전도는 오는데 근육에 뭐 병이 생겨가지고 수축을 한쪽이 잘 못한다. 그럼 또 문제겠잖아. 그래서 심장은 질병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특히나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인 손상이 다 따라붙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심방 여기 오심실, 자심방, 자심실, 그 다음에 여기 스포리오 베나 카바 상대 정맥하고 밑에 지금 하대 정맥이 안 그려져 있지만 스포리오 베나 카바, 인포리오 베나 카바에서 피 공급을 받죠. 오심방에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낙하산처럼 매달려 있는 애들이 발부들이네. 그죠? 판막들. 자, 여기 보면 정기적인 전도 심장은 꺼내놔도 잘 뛰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해부학 실습을 이제 안 해서 그러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저는 이제 의대에 속해 있는 간호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해부학실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닭도 해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토끼도 했었는데, 토끼는 이제 10명당 한 마리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토끼를 못 죽여갖고 살아있는 애를 주니까 우리 되게 힘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토끼를 공기주사를 놔서 일부러 심근경색 일으켜서 얘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abdominal 복부를 이렇게 메스로 인시전 절개를 해보면은요 안에 이제 심장이랑이 장이 들어있고 심장은 이제 흉막 위쪽을 열어보면 그 안에 들었는데 우리가 그거 다 할 때까지도 박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달달 떨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기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SA 노드 동반결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A 노드 그 다음에 AV 노드 방실결절. 동방이 왜 그래요? 사이너스 에이트리엄 노들이라 그래서 요 심방 위쪽에 그게 있는 애라 그래서 SA 노드죠. 그 다음 AV는 에이트리엄하고 벤트리클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AV 노드라 불러요. 그래서 SA 노드, AV 노드, 그 다음에 히스 번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루키네 섬유라 배웠어요. 퍼킨저 파이버라고 배웠어요. 프루키네 섬유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퍼킨저 파이버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식 영어 발음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원래 러시아에서 예라는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프루키네 섬유라고 부르는 게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래요. 그 사람 이름 땄으니까. 그래서 프루키네 파이버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요 심근 사이사이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키네 섬유는 쫙 퍼져서 한꺼번에 기다렸다가 자심실, 우심실로 꾹 짜죠. 그러면서 큰 압력을 가지고 피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SA 노드, AB 노드, 히스 번들, 그 다음에 프루키네 섬유. 근데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내려갈 때 요거 우리 이제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회 뛴다 그랬죠. 여러분들 갑자기 앉아있는데 자기 직전이다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 녀석 빨리 학교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더니 8시 45분이야. 9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럼 뛰죠? 안 뛸 거야? 뛸 거야 분명히. 그러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죠. 비트가 빨라지면서. 자, 요거 보세요. 자, SA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프로키넨 3요. 요 SA 노드 보통 우리가 심장을 우리가 1분이 60초잖아요. 그런데 60에서 80회를 뛰니까 60에서 80회를 뛰니까 0.8초에 한 번 정도는 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SA 노드에서 전기적인 파장이 이렇게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방 근육 사이사이에 다 전기전도 생기면 이렇게 얘들이 전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 꼭 전기적인 자극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 AV 노드에서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생깁니다. 왜 AV 노드에서 딜레이가 생기느냐? SA 노드는 사실은 SA 노드에서 심방 근육은 이게 벽이 있거나 이제 어디가 막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달이 되는데 여기 이 AV 노드에서 히스 번들 내려갈 때는 여기에는 벽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AV 노드에서 정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좀 딜레이 타임이 생겨서 내려갑니다. AV 노드 조금 시간이 길어지죠. 여기도. 자, 이제 파장 볼 때 파장 여기 X좌표는 시간이고 Y좌표는 파장의 힘이에요. 자, 여기 시간, 그 다음에 파장의 힘, AV 노드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된다 그랬죠. 히스 번들 타고 이제 전달되자마자 연결이 돼서 히스 번들, 그 다음에 프로키네 3류 쫙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이 생기고 심실 전체에 전기적인 자극이 생기는 거. 이거를 전체 이렇게 파장을 하나씩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모아서 봤더니 P, 그 다음에 QRS는 파장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작 0.04초 안에 생긴다 해요. 그래서 QRS 파장은 엄청 커요. 그 다음에 T파장. T파장이라는 것은 심실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파장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심방하고 심방 근육들이 전기적인 자극을 받는 P파장. QRS 파장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심실 파장이죠. 심실 수축 파장. 그 다음에 T 파장은 심실 이완 파장이에요.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 그러면 심방 이완 파장은 안 떠요? 심방 이완 파장은 안 뜹니다. 왜? QRS 파장이 너무 파장이 세니까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자, SA 노드, 그 다음에 AV 노드, 그 다음에 히스 번들, 프로키네 파이버까지. 자, 심장의 특수 전도기에 대해 좀 얘기합니다. 동반결절, 사이노에이트리움 노들. 사이노에이트리움 노들이란 말은 심방의 저 극에 동쪽 끝에 있는 애. 그래서 동반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오토노미가 있죠.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요 자율성 가지는 얘를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심방조율기라고 부르죠. 심방조율기인 피스메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BPM이라면은 비트 퍼 미닛이에요. 분당 뛰는 거. BPM 그러면 어디 그 음악 박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분에 심장이 70에서 75번 뛴다. 이게 이제 평균 속도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V 노들은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라 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 뼈대에 있는 심방과 심실이 분리되는 그 자리에 AV 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V 노들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 SA 노드에서 보낸 전기적인 파장이 AV 노드에 가서 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AV 노드에서는 AV 딜레이 타임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his bundle 내려오죠. 쭉 침실 타고 그 다음에 left right bundle 있고 번들 브랜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프로킨의 섬유 쫙 퍼져요. 그리고는 프로킨의 섬유는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심실 근육이 위에서 자극받은 애 밑에서 자극받는 애 순차적으로 이게 수축을 한다 보면 방이 심실이 짜다가 위에서부터 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기다렸다 확 짭니다. 이러고 보고 펑셔널 싱크로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 합폭체, 펑셔널 신시움이라고 이제 영어식 발음해서 그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아, 어떤 친구가 나한테 발음이 이거하고 같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88학번이라고. 그럼 대충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어 교육 엄청 많이 받고 자란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좀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콩글리시로 제가 읽어줘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영어식 발음, 미국식 발음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 이게 제일 나쁜 선생이 그런 선생이라잖아. 자기는 못하면서 여러분 해야 돼 하는. 근데 난 영어 발음은 그렇더라. 그래서 기능적 합포체라고 부릅니다. 자, 복근아. 자, 심근의 활동 전이는 심장 근육 한 개를 두고 봤을 때 얘기해요. 심장 근육 한 개. 심장 근육 한 개가 요렇게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받을 때는 요거 그림 그려볼까? 여러분들 이거 배우고 있죠, 지금? 보자. 자, 근육이 자극받을 때 세포 안에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안에가 칼륨이 많죠. 그래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륨이 밖으로 나오면 세포가 활동 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극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은 여기에 더불어 누가 더 작용을 하냐면 요거 칼슘이온. 칼슘이온은 대박 엄청 커요. 요 칼슘 채널이 열리면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시간 걸린단 말은 오랫동안 정기적인 자극을 받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서 탈분극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칼슘이 바깥쪽에서 세포 내로 들어오면서 이게 수축을 꾹 시킵니다. 이 말은 칼슘이 들어오면 더 센 힘으로 쭉 짜준다는 얘기지. 그리고는 재분급될 때 칼륨이 다시 칼륨이 유출되면서 양이온의 숫자가 맞아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녀석 지금 사춘기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집에 온 집에 그 남자아이라 그랬잖아요. 벽에다 실을 갈겼으면 하면 쫓겨났을 거야. 그래도 집에서는 안 하더라고. 밖에 이제 산책할 때만 가능하면 이게 실을 싸요. 이제 강아지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강아지가 오줌 싼 데보다 더 높이 싸면 지가 더 우월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줌 위치를 보고 얘가 나보다 더 우월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얘 여자애처럼 쪼그리고 싸요. 오줌을. 패드에다 쌀 때. 자, 여러분 2차 시에서 만나고 제가 미안한데 지금 추석 전날이에요. 추석 전날인데 우리 이거 추석 지나고 나면 7주 끝나고 이제 우리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시고사를 지금 5주차, 6주차 수시고사가 지금 안 올라갔는데 요거 한꺼번에 올려놓을게요. 수시고사 문제 다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